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조합의 수 유형 3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 3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무슨 얘기 나왔느냐 한번 봅시다. 어느 학교 합주반에는 플루트 연주자가 5명, 바이올린 연주자가 6명이 있다. 근데 여기서 플루트 3명, 그 다음에 바이올린 2명을 뽑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 3명 뽑는 데에 대해서 그에 따라 각각 얘가 2명이 되니까 둘의 경우의 수는 곱하겠죠.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별건 없는 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5명 중 3명 뽑죠? 그럼 5C3 되겠죠? 그 다음에 6명 중 2명 뽑죠? 그럼 6C2가 됩니다. 자, 때문에 자, 5C3 계산해 주시는 건데,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 습관 들이세요. 여기 수가 좀 크면 별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5C2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쉬울 테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시면 5부터 2개, 즉 5, 4 적고, 그 다음에 2, 1 적고, 약분되고 2 돼서 얘는 10 되겠죠. 자, 다음 6C2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 5, 2, 1 이렇게 됐겠죠. 요거 약분해서 적으면 15 되겠죠. 자, 그래서 10 곱하기 15가 답으로 나오니까 정답은 152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밑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요런 거, 요거 조금만 조심할게요. 요런 거.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디자이너가 5명 있고 모델이 N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겁니다. 근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케이스를 2개로 나누셔야 돼요. 직업이 같다 그랬지 그 직업이 뭐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때문에 직업이 디자이너로서 같은 경우가 있겠고, 직업이 모델로서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이들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더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디자이너를 3명을 뽑을 건데, 자, 5명 중에 3명이니까 여기는 5C3이 될 겁니다. 그럼 아까 계산해 봤죠? 10인 거. 그 다음에 모델은 N명 중에 3명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NC3이 됐겠죠. 여기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생각해 보니까 이들 둘을 더해서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랬는데 경우의 수가 전체 66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56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는 NC3이 56이다 라는 걸로 계산할 거니까, 자, NC3, N부터 3개 적으면 되죠? N, N-1, N-2. 자, 그 다음에 밑에 3이 1 적을 거니까, 자, 6이라고 일단 적을게요. 자, 그럼 이게 56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3차식이니까 3차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겁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지 않고 제가 푸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56이라는 건 7, 8이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분모 6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6, 7, 8이 되죠. 잘 보시면 여기도 연속하는 3개의 수, 여기도 연속하는 3개의 수니까 이 연속하는 3개의 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8이 되게 되면은 얘는 7이고 얘는 6이니까 조합변이 똑같아지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3차식으로 풀면 진짜 복잡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n이 8이다 라는 거 쉽게 얻을 수 있죠. 이 풀이법 잘 기억해 두세요. 풀이법 잘 기억해 두시고, 기억 잘 안 나면 2번씩 보시고요. 유형 4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형 4번은 지금 특정한 것을 포함해라 내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건데, 별건 없어요. 그냥 포함하면은 뽑아놓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A, B, C를 포함한 10명이 있죠. 그러면은 A, B, C 하고 7명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돼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5명의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A, B, C가 모두 선출되지 말래요. 그러면 내가 10명 중에 뽑으려고, 10명 중에 5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A, B, C는 아예 뽑기 싫거든. 그럼 얘네들은 그냥 선택지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그냥 7명 중에 5명 뽑는 게 되겠죠. 7C5가 돼요. 그냥 계산법이.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경우의 수를 지워버리거나 내지는 포함하면 그건 미리 뽑아놓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7C5는 계산을 7C2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제 7, 6, 2, 1 이렇게 약분해서 3, 21이다. 정답 3번 이런 식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함되는 것도 같이 있는 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3학년 선수 2명을 포함해서 선수가 총 8명의 농구부가 있대요. 자, 그럼 3학년 2명이 특이하네요. 3일, 3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함해서 8명이니까 6명이 더 있겠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합에 나갈 5명을 뽑는데 3학년 선수는 모두 포함이 되래요. 그럼 내가 5명 뽑으려고 하는데 이미 얘네 둘은 뽑은 겁니다. 그러면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자, 때문에 6명 중에 3명만 더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6C3이 정답이겠죠. 그럼 이제 6, 5, 4, 3, 2, 1 계산해주면 20까지 나오죠.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별거 아니니까 연습 좀 잘해 두시고, 요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좀 어려울 거예요. 자, 928번이요. 자, 서로 다른 6켤레의 신발이 있습니다. 이거 켤레라고 돼 있어서 이거 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6켤레의 신발을 오른쪽 왼쪽에서 A1, A2, B1, B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6켤레의 신발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12짝 중에서 우리는 4짝을 택하기로 해요. 자, 그러니까 신발이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총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켤레가 있는 게 아니라 6켤레가 있고 신발은 12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4개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짝이 맞는 거는 1켤레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 4짝을 뽑으려고 하죠. 하나, 둘, 셋, 4개를 뽑으려고 하는데 짝 맞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짝 맞는 거는 켤레로 뽑아야 되니까 6개 중에 1켤레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A1, A2를 뽑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이후에 그에 따라 각각 하면서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는 5켤레의 신발이 남았고요. 이 중엔 짝이 맞으면 안 돼요, 그죠? 이해되죠? 얘네들 1켤레 뿐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짝이 맞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럼 짝이 맞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이 5켤레의 신발은 총 신발 10짝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2개를 뽑아봐요. 그래서 5C를 하는 거죠. 10C를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똑같은 게 뽑히는 경우가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B1, B2로 뽑으면 짝이 맞는 켤레가 2켤레가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있을 거 아닙니까? 이 5번을 여러분이 여기서 제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이 풀이법도 마찬가지. 잘 안 되면 2번씩 보세요. 얘도. 자, 그럼 계산은 6 곱하기, 자, 10C는 19, 2, 1 이렇게 계산되니까 약분하면 5. 그럼 45 나오는데 45 빼기 5니까 40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40을 곱해서 총 240까지 이렇게 나오죠.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요것도 잘 보세요. 알죠? 자, 유형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은 적어도를 포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여사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사건이 뭐냐면 적어도라는 게 포함됐을 때 주로 여사건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이게 편하다예요. 편하다. 자,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9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상안전교육에 참여한 5명의 어린이가 있대요. 근데 4명의 안전요원과 함께 고무보트에 탑승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5명의 어린이
A1, A2, A3, A4, A5 있다고 한번 제가 치겠습니다. 자, 안전요원 4명, S1, S2, S3, S4가 있다고 볼게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적어 놓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서 정리하는 습관 좀 들이시고. 자, 봅시다. 9명 중에 4명이 먼저 공무보트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람 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전요원이 있고 어린이가 있는데 지금 전체 합치면 4명이 탑승할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 수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안전요원 내지는 어린이가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게 4명을 구성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 4명, 0명, 3명, 1명, 2명, 2명, 1명, 3명, 0명, 4명이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 중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3개에 해당하죠. 즉, 요 경우와 요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전체의 경우를 구해주는 거예요. 9명 중에 4명 뽑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9C4를 계산해 준 다음에 이 경우는 빼는 거죠.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전요원 4명만 탔죠? 근데 안전요원은 원래 4명이었죠? 즉, 이 경우가 4C4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럼 이 경우도 한번 볼까요? 어린이가 4명이죠? 어린이는 총 5명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5C4를 한 걸 빼자. 5C4 한 거죠, 요거. 그러면은 요 두 가지 경우는 이건 일단 계산하면 5인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전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여기였으니까 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빼주는 거죠. 요거 두 개의 합 1과 5의 합인 6을 빼주는 거죠. 즉 9C4 9, 8, 7, 6 밑에 4, 3, 2, 1. 자, 그러면 4, 2, 8 약분되고 3 얘 지워서 2 해서 14 곱하기 9가 됐겠네요. 4, 9, 36에다가 126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6가지는 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이 120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여사건은 매우 중요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학교 시험에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꼭 한번 잘 보시고요. 유형 6번을 한번 볼까요? 유형 6번. 요거 좀 어려울 겁니다. 뽑아서 나열. 자, 뽑아서 나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방법은 가르쳐 드릴게요. 뽑은 후에 연달아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나열을 하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은 곱하기를 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32번 문항입니다. 자, 어느 놀이공원에 서로 다른 놀이기구가 실내에 5개, 야외에 4개가 있대요. 실내 놀이기구가 총 5개가 있고요. 야외 놀이기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는 순서를까지 고려하겠대요. 근데 실내 놀이기구 중엔 3개를, 야외 놀이기구 중에서는 2개를 골라서 타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뭐 하라 그랬냐면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총 실내 놀이기구 3개를 뽑아야 되겠죠? 5개 중 3개를 뽑았을 거예요. 자, 그에 따라 각각 야외 놀이기구 2개를 뽑겠죠? 4개 중 2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 이 5개를 나열하면 되겠죠. 때문에 5개의 나열 5팩토리얼이 곱해지겠죠. 이해됐죠? 근데 요게 얘네들은 그에 따라 각각으로 제가 곱한 거고요. 요건 연달아 일어난다 라는 느낌으로 곱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의 수 계산을 할 때 언제 곱하기, 언제 더하기를 썼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풀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왜 곱했는지, 여기서 왜 더했는지가 확실해져야 돼요. 이게 물론 처음에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터득되는 순간 여러분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거의.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확률과 통계 이제 어쨌든 이게 확률과 통계 원래 있던 거니까 제가 그때 수업할 때 처음에 저도 이제 수업할 때는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여기서 곱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서 더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이런 거 무턱대고 외운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무턱대고 외운다고 이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왜 곱했는지 왜 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면 2번 들으세요. 알았죠? 얘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A, B를 포함한 7명이 있대요. 5명을 뽑아서 일리로 세우기로 했죠. 근데 A, B는 모두 포함하래요. 자, 그럼 조건은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이걸 또 이 B를 또 읽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상황을. A, B 포함해서 5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A, B는 무조건 포함하기로 했대요. 그럼 A, B는 무조건 뽑아 놓으세요, 일단. 됐죠? 5명 뽑기로 했죠? 그럼 이 5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돼요. 그럼 5명 뽑은 거예요.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5C3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5C3까지 해가지고 전체, 이제 5C3은 계산하면 10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이 뽑혔겠죠? A, B 포함 5명. 뭐 C, D가 있다고 칠까요? 자, 근데 뭐 하라 그랬냐면 이들이, 즉 A, B가 이웃하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앞단원에서 배웠던 A, B가 이웃. 이웃은 두 가지 두 가지 풀이법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풀이법이란다. 2단계의 풀이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하는 건 묶는다. 두 번째, 묶음 내의 나열까지 고려한다. 그쵸? 묶는다. 두 번째, 묶음 내의 나열을 고려한다. 그죠? 자, 그럼 묶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 나열이고요. 4팩. 자, 그 다음에 묶음 내의 나열, 2개 나열하는 거니까 2팩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때문에 4팩은 24가 나오겠고요. 2팩은 2가 나오니까 여기 48이죠? 근데 앞부분에 10 있었죠? 그럼 이거 연달아 일어나니까 곱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480이 나오는 거죠. 조금 어렵죠? 모르면 2번 보는 거예요. 알죠? 자, 유형 7번 보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정의를 해 놓을 텐데, 그 정해 놓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자, 요거는 제가 정의를 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자, 요거 보고 내용 숙지하세요, 먼저. 자, 봅시다. 함수의 개수는 첫 번째, 일단 그냥 함수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는 거냐? x의 원소의 개수가 1, 2 해서 n까지 있다고 치겠습니다. 즉 x의 원소의 개수 n이 된 거고요. 공역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 제가 m개를 놓을게요. 그럼 y의 원소의 개수 m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함수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겠느냐? 그냥 함수의 개수면 얘가 일로 가게 되면은 얘가 갈 때 몇 가지, 이 m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냥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얘가 가면 또 m가지가 나오죠. m가지가, 그죠? 그 다음 개가 또 m가지 계속 m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거면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의 요거 제곱입니다. 그래서 m의 n제곱이 답이 돼요. 그냥 함수의 개수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추가되면 다음 조건이 나옵니다. 다음 조건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는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배웠듯이 만약 정의역이 서로 다르다면 이 녀석의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 돼요. 그죠? 때문에 만약에 여기 1이란 녀석이 어느 녀석으로 대응을 했을 때 2라는 녀석은 1이 가져간 함수 값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요거의 개수에 맞게 뽑되 순서대로 한 명씩 배열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해주면 돼요. n개 뽑아서 나열까지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MPN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MPN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치역의 원소의 수, 퍼뮤테이션, 정의역의 원소의 수. P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 됐죠? 그래서 제가 가끔 퍼뮤테이션이라고 발음할 겁니다. 아마. 버릇이 돼가지고 고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증가 함수입니다. 여기는 이건 증가 함수. 내지는 이게 반대로 나와도 돼요. 감소 함수도 경우는 똑같아요. 자, 어떻게 된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뭐 아까 보던 거랑 똑같은데 지금 여기 x의 개수 4개죠? 자, y의 개수 10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 10개 있을 겁니다. 1부터 10까지 10개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나왔죠. 증가함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소함수 나와도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은 뽑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잘 봐요. 1, 2, 3, 4가 있고 1, 2, 3, 4, 5, 6, 7, 8, 9, 1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의되어 있기로는 증가함수로 정의를 해달래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자, 이게 일단은 x값에서 y값으로 갈 때 첫 번째 이게 다르다예요. 이거 부등호는 같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부등호잖아요. 부등호. 같은 건 등호라고 부르죠. 아니를 뿔자 쓰니까 부등호, 같지 않다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다를 때 얘도 다르다. 일단 다르니까 1대1 함수는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1대1 함수는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죠. 그럼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자, 잘 보세요. 나는 이 10개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4개를 뽑는 거예요, 그냥. 뽑기만 하면 순서는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1대1 함수면 내가 이거 한 다음에 4개 나열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증가 함수라 그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보세요. 4개를 뽑기만 뽑아요. 하나, 둘, 셋, 4개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뽑게 되면은 증가함수로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함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함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반대로 이렇게 대응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한다? 뽑는 데만 신경 쓰시면 돼요. 뽑은 다음에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뽑는 데만 신경 쓰세요. 즉 증가 내지는 감소하는 경우가 나오면 여러분은 치역의 원소 중 정의역에 대응하는 거 개수만큼 뽑기만 하면 그 다음에 대소관계에 따라서 알아서 대응이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정답은 10C4가 되겠고 19, 8, 7, 4, 3, 2, 1 이렇게 되니까 약분 해주시면 210까지가 나오겠네요. 자, 함수의 개수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수능 가서도 보게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다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1학년은 정시, 수시 모두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 2학년인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꼭. 이건 꼭 알아두시고 두 번, 세 번 연습하셔가지고 수능 때까지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이 2년 뒤까지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도형이 나오네요. 그죠? 유형 8번부터 도형 나오고, 계속 도형이죠. 다각형, 뭐 개수, 평행사변의 개수, 분할하는 방법의 개수, 대진표 đặc성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8시간째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엄청 피곤한 관계로 제가 8번부터는 내일 중으로 다시 제가 좀 또 올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조합이 지금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순열에 비해서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제가 지금 그 조금 여러분이 어차피 질문할 만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 되면 2번 보는 겁니다. 또 안 되면 3번 보는 거고요. 알았죠? 자,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꼭 좋은 성적 받도록 합시다.